자, 그다음 챕터 3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관리비 등과 회계관리 및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 일단 1번의 관리비 등에 관한 부분 여기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 보실까요? 관리비 등에 관한 부분의 설명을 보시면 일단 1번 관리비 등에서 동그라미 1번에 의무관리상 공동체 입주자 등은 그 공동체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합니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관리비 등의 구성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를 일단 한번 볼까요? 세 가지는 지금 기역에 관리비 관련해서 관리비는 다음에 월별 금액 합격으로 하면 명세는 별표이 그래서 72페이지 별표 위에 세부 관리비 관련 세부 명세를 정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관리비 등과 관련된 회계 관리 일단은 회계 관리 일단 먼저 한번 정리해 보죠. 회계 관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시는데 일단 관리비 등 관련 먼저 정리할 게 관리비 관리비 비목을 한번 볼까? 관리비 비목.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그 비목이 해서 관리비 비목은 총에서 몇 가지 비목이 있냐면 해서 10가지죠. 그래서 관리비 비목은 총 몇 가지? 10가지 비목이 된다해서 비목은 보니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A번의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위탁 관리 수수료까지 해서 A에서 지금 쭉 일반 관리비 위탁 관리 수수료까지 비목은 총 10가지. 지금 10가지 이제 보시면 일반과 첫 번째 일반 관리비 있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해서 일반 관리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위탁 관리 수수료까지 해서 총 10가지 관리비 비목을 정해 놨고요. 그러면 관리비를 세대에 부과할 때는 이 10가지 일반 관리부터 위탁 관리 수수료에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뭘로 부과합니까?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반 관리비를 계산해 봤을 때 얼마가 나왔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래 쭉 해서 전체 10가지 비목을 다 얼마라고 가정해서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세대에 부과하게 될 관리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관리비는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의 관리비를 세대에 부과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 갖고 언급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최소 비목은 몇 가지 비목이 있다. 일반 관리부터 위탁 관리 총 몇 가지? 10가지를 세대에 부과하는데 그 중에 그 각각 일반 관리비에서 위탁 관리 수수료 각각 여기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놨죠.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계산상 편의해서 10,000원씩이라고 가정했다면 10가지를 더한 게 얼마? 10만 원이면 이 10만 원을 세대 관리비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일단 쭉 해서 10가지 관리비 비목을 설명하는 것 중에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할 게 여기서는 지금 10가지 비목 중에 하나 확인하실 게 두 가지만 체크만 해 볼까요? 체크할 부분은 그 비목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보면 난방비하고 급탕비 GH에 들어있는 난방비 급탕비에서 난방비는 양가로 가보니까 규정에 따라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택은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다. 그래서 즉 계량기가 설치가 됐다면 설치된 계량기가 계측된 금액을 그 수치를 뭘로 난방비를 환산해 부과하겠다는 거고 급탕비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GH에 들어있는 난방비 급탕비 이거는 그러면 관리비 비목 중에 확인하자고 했던 게 지금 들어있는 난방비하고 급탕비입니다. 그럼 난방비하고 급탕비. 그럼 여기 들어있는 난방비하고 급탕비다. 그러면 난방을 합니다. 추우니까 급탕을 합니다. 그럼 난방 급탕하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난방 급탕을 여러분들이 그게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 있죠.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난방비, 급탕비, 난방비와 급탕비는 즉 관리비 비목 중에 들어있는 난방 급탕비 여기는 세 가지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중에 무슨 난방 방식의 경우라면 난방비 급탕비를 관리비에 포함 부과할 거냐. 그래서 근데 보시면 여기는 무슨 난방? 여기는 중앙 집중식 난방이다. 그래서 중앙 난방 방식의 난방비 급탕비는 뭘로 부과합니까? 여기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하나 봐두시고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대입한 입장은 관리비 비목을 물어보면 몇 가지요? 총 10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시험을 대입해서 10가지지만 혹시나 공동주택에 따라서 이제 보면 10가지 비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공동택이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치관리면 10가지 비목 중에 뭐가 빠져요? 10개가 아닌 9가지일 거고 추가적으로 난방이 개별 난방이면 뭐가 또 빠집니까? 난방 급탕비가 빠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무상이 아니라 실제 시험을 대비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관리비 비목을 보면 총 몇 가지가 있다. 10가지 비목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기타적인 건 일단 여러분 10가지 비목 확인하시고 그 중에 무슨 여기 난방 급탕은 무슨 난방에 중앙난방 방식의 난방 급탕비는 어디로 부과된다? 관리비로 부과된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니은으로 갑니다. 관리조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밑에 A 장기손 충당금, B 내력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이다. 이제 그래서 A와 B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이다, 구분이다. 관리비와 구분징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관리비 비목도 있지만 지금 보신 대로 관리비와 구분징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관리비와 구분징수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관리비에 포함하지 말고 뭐 하세요?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구분. 그러면 관리비와 구분이라는 건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별도의 징수 절차를 거쳐 징수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장기수선 충당금.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지금 보신 대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지 마시고 구분하세요. 네. 하나. 두 번째, 내력구조부에 대한, 여기 이제 좀 여러분이 그 명칭을 하나 확인하시고, 내력구조부보다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무슨 비용이다? 여기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다. 이제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비용도 마찬가지 뭐 하더라? 관리비와 구분징수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라는 건 여기는 장기손 충당금은 여기는 관리비와 구분입니다. 근데 실제 장기손 충당금 실무상에서 즉 공동택 실지 공동택에서 장기손 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하는 공동택은 글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공동택 장기손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근데 법상은 어떻게 돼 있다? 구분 하나. 두 번째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자 공동주택을 건설했어요. 사업체 건설 공급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일동 여러 개 동 중에 일동이 있는데 건설 신축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축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공동택 일동이 처음에 멀쩡해져 서 있던 게 이게 2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어딘가는 그 문제가 어디 있냐? 여기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자체 문제가 있을 수 있자.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뭘 받아보자는 거예요? 안전 진단을 받는데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뭘로 어떻게 부과한다? 관리비에 포함하면 뭐 하세요? 구분 징수한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장기손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실시 비용 그렇다는 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용료 등,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자, 사용료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보시면, 여기는 징수대행이라고 보시면, 징수권. 그러니까, 징수권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징수를 대행하는데, 그 징수대행을 누가 합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신해서 징수를 대행하는 항목이 있다. 그 항목이 몇 가지가 있다? 이와 같다.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디귿에 A에서 정기로부터 해서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까지 해서 총 9가지 관련 비용을 누가 관리조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해서 징수를 대행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지금 쭉 해서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경비까지 중에 이제 보면 그 중에 D번 볼까요? 여기는 그 징수 대행 항목 중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D번 볼까요? D번은 징수 대행 항목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D번은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그러면 난방이 무슨 난방이다? 지역 난방입니다.
그러면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그리고 급탕비. 그러면 지역 난방 방식 공동택에 있어서 난방비, 급탕비를 부과합니다. 자, 좀 전에 여기서 한번 봤네요. 여기는 지금 자, 관리비 비목의 10가지 비목 중에 뭐가 들어갔다? 그 10가지 비목 중에 2가지. 난방, 급탕비는 무슨 난방이더라? 중앙 난방이라면 난방, 급탕비 어디로 부과됩니까?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징수대행 항목 중에 무슨 난방이라면, 그렇죠? 여기 지역 난방이라면 난방, 급탕비는 여기 어디로 갑니까?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 징수대행이 되는 사용료 항목으로 들어간 게 D번이다. 개별 난방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과 지역 난방 관련해서 난방, 급탕비가 가는 분류 정도. 그래서 중앙 난방은 관리비로, 개별 그리고 지역 난방은 사용료로 부과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D번하고 2번은 정화조물 수수료,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수료, 단전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 그리고 H, 입주협의회 운영 경비, 선거 관련의 운영 경비다. 이제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분하실 게 일단 가장 첫 시작이면서 구분하실 건 지금 보신 대로 관리비 비목 몇 개? 10개. 구분징수 몇 개? 2. 그리고 하나 더 사용료 몇 개? 9. 그래서 12, 9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관리비, 징수대행, 사용료 몇 가지겠다? 12, 9이라고 해서 그 비목이나 항목들을 좀 하나 확인하시는 부분이 1번에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72페이지 지금 저 봤던 관리비는 몇 개 있다? 10가지 비목이 있다고 그랬고 이 10가지 비목에 따른 세부 구성 명세가 72페이지 별표 박스에 정리된 건 요거는 다음에 정리하시게요. 넘어갑니다. 자, 넘겨서 지금 쭉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관한 부분 쭉 그냥 나머지는 넘어가시면서 74페이지 2번에 관리비 예치금으로 갑니다. 관리비 예치금. 자, 이제 그러면 큰 틀에 또 하나 봤을 때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자, 관리비 예치금은 돈입니다. 돈은 돈인데 어느 용도로 쓰기 위한 관리비 예치금을 정리하는 건지 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잠깐 보시면 7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일단은 영어입니다. 영어. 관리비 예치금은 무슨 돈이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용어 정의예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돈을 관리비 예치금을 합니까? 그래서 보셨을 때 정의는 지금 1번에서 관리조치는 해당 공동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그래서 여기는 무슨 부분? 공용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죠. 그래서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무슨 돈이라? 관리비 지금 어디에 쓰는 돈이다? 이 돈은 공용부분이에요.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뭐라? 이거를 관리비 예치금이다 라고 해서 용어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할 필요가 하나 있는 게 뭘까요? 2번에 1번 정리했고요. 2번 관리조치는 소유자가 공동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손 충당 등을 미납한 때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 자, 박스 3번의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공동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보니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주체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주체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보니까 관리비 예치금은 징수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좀 달라져요. 보니까 징수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봤던 누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 주체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스에 가보니까 그 밑에는 마지막 박스 누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주체가 징수하는 경우 있어. 두 가지를 이걸 나눠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관리 주체가 또 사업 주체가 이 용도의 돈을 징수하는데
관리 주체 또는 사업 주체에 따라서 그 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 일단 그것만 먼저 정리해 보면 관리 주체가 누구로부터 징수합니까? 소유자. 사업 주체가 누구로부터 징수 여기를 징수 여부를 입주 예정자. 이거를 입주 예정자로부터 이 돈을 징수합니다. 자, 이거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관리비 예치금이란 이 용어는 지금 이게 이 예치금이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게 뭐 통상 일상생활에 썼었던 사용이 됐던 그 통용이 된 용어는 이거를 선수관리비 개념으로 이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선수관리비는 공동체 초창기 공동체 분양이 돼서 분양이 됐으면 그 분양이 된 공동체에 들어올 사람을 누구 입주 예정자라 그랬을 거고요. 입주 예정자가 들어와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부과된 관리비가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비를 부과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에게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운영 관리할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무슨 이 선수관리비로 이것을 먼저 징수해. 누가 징수했다? 사업주체가 누구로부터 입주예정자로부터 이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해서 공용 운영 관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게 법에 들어올 때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수관리비로 썼던 용어 자체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게 뭘로 바뀌었다? 관리비 예치금으로 들어오면서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가 사업주체는 이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는 요 규정이 들어왔고요. 후에 한 5년 전에 관리주체의 징수권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징수는 관리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체가 하는 경우도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물어보는 적은 없지만 여러분 여기는 단순히 여기는 이렇게만 구분하시게 단순히 일단 용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징수권자에 따라 부담의 주체가 다르더라. 주체는 누구? 소유자. 사업주체는 누구? 입주예정자. 일단 이 두 가지 규정이 처음에는 사업주체 규정이 들어왔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체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 두 개의 규정이 존재하는데 징수권자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은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 플러스 지금 여기는 봤던 질문이 뭐였었어요? 소유권을 상실했다. 소유자도 징수했던 주체가 징수했는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뭐 했다? 상실했다면 그 돈은 뭐예요?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돌려주려고 봤더니 뭐가 미납됐다? 세 가지. 세 가지는 지금 보면 관리비, 장기손 사용료 및 장기손 충당금이 미납됐다면 어디에서?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에 그 돈을 반환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개념에 관한 용도 정도 하나 잠깐 정리하시고 한 장을 75페이지를 가시면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지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다. 이제 그래서 3번의 지문에 가보니까 3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체에게 관리주체 또는 입주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체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즉 이와 같은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정해야 돼요?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니까 두 가지 1 또는 2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1번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할 것. 자, 단서가 있죠.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자 어떤 방법의 원칙으로 합니까? 전자 입찰 방식 선정을 하는데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1번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2번 그 밖의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에 가시면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입니다. 선정은 현재 문항성 번호 1번하고 2번 선정 절차, 절차만 볼까요? 절차는 지금 1번의 절차 또는 2번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전자표를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네. 단서에 따르면 아니다. 1번 정리했고 2번에 지금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뭐냐 이제 그래서 여기는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박스에 밑에 보충학습 박스에 관련해서 1번부터 4번 중에 문항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입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란 3번의 1번.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 입찰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사항 즉 경쟁 입찰 관련한 밑에 나와 있는 기역의 절차, 참가 자격 효력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필요사항에 관련된 기역에서 리을에 관련된 사항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라고 해서 3번에 지금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부연 설명은 박스 밑에 들어간 3번에 1번에서 좀 더 2번에 관련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3번 1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들은. 그리기 하나 봐두시고. 자, 밑에는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밑에 바로 있죠? 2번. 입주자 대비 회의 감사가 입찰 참가 과정을 원할 경우는 뭐 하세요?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하나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4번까지 밑에 나와 있는 4번까지 마무리 한번 잠깐만 볼까요? 4번 봅니다. 4번은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 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관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하려면 얼마의 동의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나와 있는 대로 얼마를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있죠.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뭐 해줘야 돼요?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건 무슨 말? 참가를 법적 근거를 두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만약에 영역을 줬어요. 근데 일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영역을 일을 맡겼는데 일이 엉망이다. 근데 혹시 일이 엉망이었던 그 사업자가 혹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또 들어올 수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에 따른 이 절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는 얼마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여기 봤던 거 절차입니다. 크게 봤던 1번은 그냥 절차로 문항 번호가 맞진 않지만 지금 봤던 게 뭐에 관한 것을 절차에 관한 걸 이제 봤다면 자 크게 이제 보면 문항 번호는 맞진 않겠지만 이제 크게 지금 여기까지 봤던 게 절차에 관한 걸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자 그럼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절차를 정리했다면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정리하실 게 자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등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를 정리했다면 두 번째 정리할 것은 그럼 선정은 이래 절차를 통해 했지만 그러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자 공사 이 물음표 공사에 따라서 뭐예요?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공사 또는 주어지는 영역 그래서 공사 영역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게 현재 보고 계신 박스에 1번으로 갑니다. 1번 관리조차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는 다음 구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그래서 1번. 1번은 지금 누가? 관리조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두 가지. 1번의 기업과 니은에 관련된 공사 용역이면 누가? 관리조체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뭐까지? 집행까지 하는 마무리를 다 짓는 거예요. 두 번째, 2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2번에 기업과 니은에 관련된 공사라면 누가? 입주자 대비 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까지 마무리하는 공사 종류 두 가지를
세 번째, 1번은 관리조치에서 시작 끝, 2번은 입자대표회의에서 시작 끝이었는데 3번은 보니까 나뉘었네. 나뉘었다는 거 보니까 입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조치가 집행한다. 보니까 1번, 2번과 달리는 3번의 기업과 니은은 여기는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라는 것은 선정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가 뭐예요?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 2, 3, 동그라미 1, 2, 3번에 따라서 관리주체 또는 입자대표 회의에 의해서 선정, 집행하는 마무리가 되는 공사 또 영역이 있는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기역리에 따른 것은 두 가지는 이원화되어 있어 선정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가 다른 공사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세부적인 공사 영역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방금 보셨던 대로 자, 여기는 지금 방금 봤지만 이 주어지는 물음표 공사나 물음표 영역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다른 게 각각 세 가지 규정에 따라 각각 두 가지 규정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신 걸 여기는 마무리 좀 짓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적 크게 두 가지, 절차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다면 두 번째는 주어지는 공사 영역에 따라서 무엇을 집행하고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를 한번 구분할 것도 한번 잠깐 확인했고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박스 선정에 관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했었고 자 4번 78페이지 가면 회계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감사 자, 회계감사는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회계감사 정리 보죠. 회계감사 봅니다. 자, 회계감사입니다. 여기 이제 회계감사는 규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큰 틀에 관한 뭐 몇 가지만 정리하면 자 여기 이제 회계감사인데 뭐 이 회계감사는 누가 회계감사 뭐냐면 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회계감사 대상이 되냐면 해당 공동택의 누가 관리 주체가 이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조치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뭐에 따라 좀 달라질 때는 세대수에 따라 회계감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뭐에 따라서 그 공동택의 뭐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회계감사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를 기준하냐면 그때는 세대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냐 또는 미만에 따라서 회계감사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이상과 미만에 따른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4번의 1번은 지금 300세대 이상인 공동택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따라 누구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이때는 회계감사는 뭐예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300 이상 공동주택 매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데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 원칙은 매년 이상 받는 것지만 얼마 이상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받지 말자고 한 연도는 그때는 회계감사 받아야 받잖아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년 1회 이상 예외적인 이 단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네, 하나. 그럼 두 번째 미만 볼까요? 박스 건너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300세대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미만이면 이상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걸 주기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인 단서 요건에 따라서 받았다면 미만은 회계감사 요구예요. 이때는 회계감사 뭐가 있어야 돼요? 요구가 있어야. 회계감사 요구가 있어야 받다. 그럼 만약 회계감사 요구가 없으면 그때는 받아요,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는 누가 요구할 거냐? 그래서 법에서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 요건에 해당이 됐다면
들어왔다면 감사를 받는데 요거는 지금 박스에 볼까요? 3번. 자, 기업.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 요구했다는 것은 서명에서 요구하거나 니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했거나 또는 입주자 등이 뭐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회계감사 요구해도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럼 이상 미만할 때 이 규정을 잠깐 살펴봤던 거고요. 그럼 이 300 이상 미만할 때 회계감사는 여기는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인입니다.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거고 이때 감사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그 회계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로부터 300 이상 미만은 누구로부터 이상 미만의 어느 경우 이 둘 중 어느 경우에 누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그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로부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1번하고 문항 3번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회계감사는 공동체 세대수에 따라 300 이상 미만에 따라 감사 규정이 좀 달라집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정리하죠. 일단 회계감사 규정에서는 하나 정리할 게 박스로 가보죠. 박스. 4번 박스. 1번, 2번 그 중간에 박스 중에 가보면 보충학습에 있는 보시면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을 봅니다. 1번. 자, 1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 관리조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살펴봤던 건 뭘 보냐면 자, 그럼 300세대 이상 또는 300 미만은 뭘 받습니까?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00 이상 미만의 공동택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요. 9개월 이내 뭐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재무제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료 후 9개월 이내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어디예요? 300세 이상의 공동택도 적용되지만 어디도 적용된다? 300세 미만의 공동택 이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실시되는 경우도 9개월 재무제표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규정은 이상 미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그 재무제표 종류 4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재무상태표, 2번 운영성과표, 3번은 지금 관련 이 재무제표 종류 명칭이 2가지가 동일한데 또는이라 처리해서 보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해서 3번은 2개 명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4번 주석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금은 큰 틀만 정리하는 부분이니 회계감사는 크게 봐서 여러분들이 보면 2가지만 정리하자. 세대수에 따라 회계감사는 이상 미만에 따라 달라지는 거 하나 하고 이제 감사는 회계감사 판단을 정리하고 그럼 이상 미만인 공동체에 있어서 회계감사는 언제 받습니까? 이상 미만이든 이 종료 후에 4가지 재무제표 회계감사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게요. 기본 틀은 그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면 몇 개월 이내 무슨 절차를 그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은 좀 놔두시도록 하고 하나 정리를 하고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77페이지. 자, 5번은 지금 회계서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에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1번은 지금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인데 1번 보실까요? 의무 관리되는 공동택 관리조치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 때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서 보존에 관한 연수 하나만 체크하죠. 그래서
의무 관리당 공동체 경우라면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 보관합니다. 네,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하시고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일에 따른 권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일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라는 것은 일이란 건 방금 보건이란 동그라미 1번에 뭘 말하죠?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하더라? 이에 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만 하나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정보에 따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정보에 따라 이에 응한다는 것은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의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관련 정보에 대해서 뭐 하세요? 보여달라,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규약 정보에 따라 이에 응한다는 이야기는 관리 규약을 펼쳐봤더니 해당 공동체 관리 규약을 봤더니 이와 같은 이 물음표 정보에 대해서는 뭐 하더라? 관리 규약이 뭐라고 되어 있다?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공개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음표 정보, 지금 거기 앞에 지금 소설된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관리 규약으로 만약 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규약을 정하는 바에 이용한다는 것은 관리 규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도 비공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관한 부분인데 단서가 있죠. 다만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밑에 이제 박스에 2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보는 요거는 비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억. 기억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죠. 그냥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비공개죠. 첫 번째, 그 성격만 확인하면 니은. 니은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나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니은에 관한 정보도 공개돼 비공개. 예를 들어 요거는 가장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찰서를 공개하라?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니은에 해당하는 정보도 뭐하더라? 그러니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정보는 뭐더라? 제외하고 공개합니까? 네. 그럼 결국 기억 니은 이거는 뭐더라? 비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문항 2번에 확인하고요. 건너서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지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련해서 1번, 2번, 3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번 보시겠습니다. 1번은 규모를 이 6에 해당되는 이 수립 등에 관한 것은 현재 규모가 어느 규모에 해당이 되어야 맞냐면 1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얼마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입주대표회의 제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번. 그러면 1번의 규정은 지금 언제까지 제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번. 자, 78페이지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지금 지문에 2번의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가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3개월 미만. 그러니까 여기는 회계연도 시작 때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입주대표 회의 우결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에 따른 규정이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번의 단서에 따라 두 가지 절차, 기간 3개월 미만이면서 플러스 입주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수립을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더라. 2번. 자, 이제 그러면 제출에 승인을 했다고 가정하에 그럼 승인했다는 건 뭐예요? 오케이, 땡큐. 그러면 그거를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럼 집행했다면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뭐 할 필요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가
3번입니다. 자,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체비회의 제출합니다. 그래서 3번은 집행 유무 확인 절차상에 실적서 결산서를 작성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체비회의에 제출합니다. 3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가 이제 보면 이 회계 관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문서 보존입니다. 문서 보존. 자, 7번은 이제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을 잠깐 보시는데, 자, 문서 보존을 이제 보시면 이 관리와 관련 문서 보존, 문서의 보존, 문서의 보존 기간. 자, 보존기는 보면 여기는 보면 지금 실무는 지금 보면 관리에 관해서 보면 다양한 법률명이 법률이 많은데 최소 한 20개 이상이 되는 법률이 시험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수의 많은 법령 중에 보면 문서 보존에 관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연수, 일단은 그 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아니면 일단 이 공동택 관리와 관련된 실무상에 등장하는 다양한 법률 중에서 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문서명은 지금 그 연수를 봤을 때 최소 5년의 보존을 해야 될 문서에 관한 종류하고 그리고 3년 보존해야 할 문서에 관한 종류를 그리고 2년 보존해야 할 문서에 관한 종류를 지금 현재 박스에 들어있는 1번 5년 보존 문서에 관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을 그리고 2번은 3년 보존해야 할 문서에 관한 것은 지금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에 가보니 몇 년을 보관합니까? 2년 보존 문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총에서 2년 보존에 관한 문서를 정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문서 보존 일단은 각각 주어지는 관련 여기 법령은 생략됐지만 근데 그 법령은 생략됐지만 관련 법령은 그와 같은 5년에서부터 5년, 3년, 2년에 보존해야 할 문서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더라면 하나 확인하시고 하나 여러분이 연수에 관한 거는 5, 3, 2로 나눠집니까? 네. 하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일수에 관한 거, 일수에 관한 거는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하나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여백에도 밑에 충분한 여백이 있고, 일수에 관한 건 여기는 하나,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수에 관한 거 빠졌고, 일수에 빠진 거, 요 하나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연수는 여러분이 5, 3, 2, 차후에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지금 따로 여러분이 머리에 담을 건 아니고 크게 봤을 때 문서 보존은 연수에 따라 보존해야 문서가 있다는 하나 확인하고 일수에 관한 게 있다. 여기는 빠졌지만 하나 여러분이 적어 보신다면 일수에 관한 것은 하나 연습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무는 총 16개가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빠진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생각해서 적어보는 건 방법이 되니까 뭘 적어보시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처리기기. 그럼 일단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촬영된 자료.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에 촬영된 자료입니다. 자료. 그럼 영상정보 처리기에 촬영된 자료는 여기는 일수는 플러스 며칠간 보관합니까? 네. 30일간 보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백에다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촬영된 자료 플러스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일 보관한다. 그래서 하나 적으셔서 여러분이 보시면 명칭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뭐더라? 촬영된 자료는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일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된 자료 며칠간 30일.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 명칭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CCTV 관련 촬영된 자료는 며칠간 보관해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표현은 좀 고급지게 영상정보 처리기로 표현했으면 여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CCTV 관련 촬영이 됐던 그 자료는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일간 보관한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수는 여러분이 532에 따른 연수나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여백에 하나 적어 놓으셨던 모두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일수에 관련해서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수는 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촬영된 자료 플러스 며칠 30일이란 지문. 여기는 지금 532는 그래서 30일까지 다음에 시마 때 한번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을 그때 좀 정리하고 2번 기본에 간단히 연수는 532년에 따른 세 가지와 일수 하나 방금 여러분이 직접 펜을 두고 적으셨던 영상정보 처리 촬영된 자료 하나 적어서 문서는 크게 연수에 관한 세 가지와 일수에 관한 하나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서 챕터 3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시면 정리하실 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문제들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기본 좀 내용이 정리가 되시면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OX 문제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OX는 지금 보면 수업이 해당 끝나는 주에 이제 관련해서 OX는 한 10개 이내로 해서 보시면 나눠드리고 올라갈 건데 그거 정도 좀 간단히 확인하시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좀 확인하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정리가 되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제 보면 이번에 처음 하신 거 혹시 이제 다시 이제 재도전 하실 그런 경우라면 문제는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처음 도전하신 경우라면 여기 있는 문제보다는 OX 형태의 그 관련 문제를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3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 관련한 부분에 따른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